여러분, 대형마트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대형마트가 어렵고 또 어려웠습니다. 왜 어렵냐?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면서 어려운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대형마트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대형마트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지가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여기에 세금도 22%에서 25%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대형마트 전체가 영업이익이 완전히 바바바박 떨어진 거예요. 정부 정책이 기업을 오히려 죽인 사례예요. 예, 죽인 사례입니다. 그만큼 대형마트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그런 행태 말입니다. 사실 쿠팡만 하더라도 물류센터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대세는 거스르지 않는다. 계속 잘 나가요. 1분기의 매출액이 말입니다. 쿠팡의 매출액이 4조 5천억이라고 해요. 4조 5천억.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7조를 했는데 1분기 1월, 2월, 3월에만 4조 5천억이라고 해요.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굉장히 커지고 온라인의 대세, 언택트 이코노미가 그만큼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로나19가 더 한 방을 때린 거죠. 아주 아프게 때린 거, 빵빵빵 하고 말입니다. 대형마트에 안 가요,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옮을까봐. 그러니까 이제 대형마트는 어떻게 하겠어요? 구조조정밖에 답이 없어요. 구조조정밖에. 시작은 롯데마트가 시작을 했죠. 롯데가 200개 매장 줄이겠다. 연내에 120개 폐점하고 3년에서 4년 내에 200개 매장 폐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거기에서는 임원 급여를 삭감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폐점을 해가고 있습니다. 전문점들 폐점을 해가고 있는데 여기도 임금을 삭감한다는 이야기는 좀 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홈플러스가 부문장 이상 임원들 3개월간 급여 20% 자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개월 동안 20% 자진 반납. 이게 말이 3개월이지 경영 실적이 좋아지지 않으면요, 부문장 이상이면 임원인데 임원들 급여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홈플러스 지난해 매출액 진짜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홈플러스 매출액은 4.69% 떨어졌어요. 늘어난 게 아니고. 경제 규모가 커가면 이게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38.39%나 떨어졌습니다. 38.39%. 이거 작년이에요. 올해가 아니에요. 올해가 아니에요. 정부의 정책 때문에 박살난 거죠. 쉽게 말하면. 매출이 떨어진 것은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보면 작년에 7조 3,002억 원의 매출액을 했습니다. 이게 4.69% 떨어진 거고요. 영업이익은 1,602억 원을 냈는데 이거는 38.39%가 떨어진 거예요. 이러면 살아나겠느냐? 작년에 단기 손실만 하더라도 5,322억 원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예요. 창사 이래 최대 규모. 그러니까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원들의 급여를 삭감한다.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창사 이래. 아마 대형마트 쪽에서 임금 삭감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예, 임원의 성과급 이미 지급되지 않은 지 오래됐고요. 급여는 매년 동결됐습니다. 매년 동결이 됐어요. 그만큼 지금 홈플러스는 생존을 위한 결단을 했다. 생존을 위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홈플러스 경영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언론 지상에 많이 나왔던 게 아니에요. 최근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 지표도 사실 처음이에요. 설사 이런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홈플러스는 쉬쉬 해왔거든요. 쉬쉬.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아마 이렇게 자꾸 재료들을 계속 날리는 이유는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예, 홈플러스 매장 중에 직영 매장 중에 아주 요지들 있거든요. 요지들. 예, 이것은 팔아갖고 아니면 재개발해서 팔면 도움이 더 되겠다 생각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뭐 대구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고 안산에도 있고 이 괜찮은 요지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을 매각을 해서 쉽게 말하면 자산 유동화라는 이상한 표현을 쓰는데 자산 유동화란 말이 자산 부동산 같은 걸 움직이게 만든 돈으로 판단을 매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매각의 당위성을 잡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저는 싶고요. 또 이렇게 구조조정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직원을 안 자르고 임원이나 여기에 삭감을 하면서 전체 구조조정을 해가고 있다. 결국은 이게 정리해고 수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고 수순으로. 예, 노동법에서는요. 반드시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지점을 점포들을 점점 줄여가면서 인력의 효율성을 키우고 그리고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뭘 만들겠다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영 실적을 발표한 적도 없고요. 항상 홈플러스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대형마트 이러면 롯데마트나 혹은 이마트나 혹은 홈플러스인데 홈플러스는 항상 추정치가 나왔어요. 추정치가. 확정치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생방송 한 지가 2년 됐잖아요. 2년 동안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실상을 알려주면서 구조조정의 어떤 시급성 그리고 정리해고의 어떤 당위성 이런 걸 찾아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사실 홈플러스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긴급재난지원금도 대형마트에서 못 쓰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홈플러스도 그만큼 어려운 거는 사실일 텐데 아마 이게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으로 가게 된다면 22,000명이 홈플러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참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타깝습니다.